안녕하세요. 중2병이란 말만 들으면 질색 탈색을 하며 왜 자기를 전염병 취급하느냐며 따지는 딸아이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갔듯 매사 두루뭉술한 남편과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가슴에 콱 와닿았는데요. 이게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 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인류를 일컫는 신조어래요. 인류가 슬기로운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진화한다는 걸 멀리서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 집에 포노사피엔스들이 가득하니까요. 특히 딸아이가 그렇습니다. 책 읽고 숙제하는 시간보다 폰 들고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매일 딸과 전쟁 중이죠. 한건 너 휴대폰 사용 시간 한참 지났다. 네가 그랬지 못 지키면 범 단납이라고. 내놔. 폰 압수야. 하루에 1시간 휴대폰 사용한 애는 나밖에 없어. 엄마 너무해. 네가 좋아하는 그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도 지 새끼들은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그거 다 못 쓰게 했다더라. 그저 우리 같은 서민들만 놀아나는 거야. 뭐래 내가 언제 다른 아이폰 말고 갤럭시가 더 좋거든. 그런 뜻이 아니잖아. 잔말 말고 내놔 폰. 한 입으로 두 말 말고 약속했잖아. 하루 1시간 못 지키면 압수라고 압수. 휴대폰 마음대로 못 보게 하는 이 독재자들이 엄마 미워? 솔직히 제 딸아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쥐고 살죠.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찾아보고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워 눈이 감기는데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유튜브를 볼 때가 많거든요. 어른인 저도 이런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일이에요. 빌 게이츠도 14세 이하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스크린 타임이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폰으로 즐겨 시청하는 것들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본 경우랍니다. 정말 기상천외하고 기막힌 반전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제 신혼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결혼 안 한 시아주버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보통은 결혼 안 한 남편의 동생이나 여동생, 아니면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포켓몬빵 1+1처럼 남편과 결혼했을 뿐인데 시아주버니가 따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제가 남편보다 3년 선배였어요.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봤는데 내 앞에 마주보고 앉아 술 마시다가 만취한 후배를 챙겨줬더니 이 후배가 저를 어미새 마냥 졸졸 따라다녔어요. 남편에게는 시골 출신답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하동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게 벌써 15년 전 가을이에요. 하동 평사리 가는 길엔 코스모스가 한대 거렸고 악양이 누렇게 고개 숙인 벼들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이는 소나무 두 그루 있지? 신기하게도 넌 한복판에 사이좋게 서 있네. 저게 부부송이야. 옥자는 토지 주인공 길상이와 서해나무라고 하던데 아무튼 평사리 랜드마크야. 이 너른 땅을 지키는 수호신 같다. 너희 집 논도 여기 어디쯤에 있는 거야? 그렇지. 대충 저쯤 있어. 매실도 하고 대봉감도 한다며? 뭐 이것저것 다 해. 남편이 두 팔을 뻗어서 논을 가리키는데 얼핏 봐도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게 다 우리 땅이라고? 아하하, 나 이제 부잣집 며느리네. 완전 신난다. 아하하, 그런 거지? 하동 사람들 외출할 때 반드시 자기네 집안 땅을 받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맞지? 맞아. 장난도 유분수지. 저는 남편 장난에 큰 웃음으로 응수해 주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하동으로 내려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운기를 덜덜덜덜 몰고 가던 동네 어르신이 남편을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도련님 주석이라고 내려오셨는갑지요. 안녕하세요, 순구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요한 마을회 가네요. 잔치국수 말았다고 하도 오라 해사서. 도련님도 가입시다. 한 그릇 후루룩 하이소. 점심을 방금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같이 가면 좋을 낀데. 근데 이 옆에는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어르신을 향해 꾸벅하고 최대한 다소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시부감 인간데 무진이 옷을 좋아하겠네 얘. 내가 너무 붙잡고 있었지. 너에 들어가 보이소. 예, 어르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래봬도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빵빵 경이가 나갑니다. 길을 비키소. 새치기 안 부래. 과속 디비진다. 음주운전 택도 없다. 소녀 안 내고 천천히 갈디 걱정 부드럼 메이소. 다시 목례를 한 저는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뭔데 도련님, 저기가 도련님이야. 그냥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는 거야. 애가 귀여워서 도련님이라 부른다고? 그게 말이야, 빵구야. 그런가 보지. 가자, 엄마 기다리시겠다. 남편이 동네에서 마당이 제일 크고 예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하고 소박한 시골집을 상상하고 내려온 저에겐 실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알고 보니 시댁은 이 동네 대지주로 땅이 몇십만 평이 있는 토지 부자였어요. 시아버님은 새까맣게 그을린 건강하고 건장한 외모에 명품 캐주얼을 입고 계셨고요. 시어머님은 햇빛에 그을리지 않는 듯 피부가 배복처럼 곱고 명랑한 분이셨어요. 어서들 오너라. 매실 주스 한 잔씩 하자꾸나. 잘 먹겠습니다. 어떠냐 맛이? 새콤달콤 시원해요. 내가 직접 길러 내가 담근 매실청으로 만들었으니 안심하고 많이 먹으렴. 제 나이가 남편보다 더 많다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할까봐 적잖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환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어떻게 올리고 누구에게 예단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지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고 마침내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어요. 역진아, 일하는 데가 강남이라고 그랬나? 예. 그럼 강남에다 집을 얻어주면 되겠니? 아파트가 좋아, 아주 되게 좋아. 시부모님이 아무리 부자여도 서울 실정을 잘 모르실까 싶어서 일단 사양부터 했어요. 어머님, 강남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역세권이면 돼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보태주시기로 하셨고요. 서울 외곽이라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사람 시켜서 몇 군데 몰새끼 놨어. 막내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해줄까? 집값이 불안하면 건물도 괜찮고. 강남 아파트에 넣을 혼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집값에 보태기로 했던 자금으로 혼수를 장만하면 되겠다 했는데 제 뒤통수를 때리는 시아버님의 말씀. 혼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지워놓을 거니까. 예? 혼수까지요? 그럼 저는 뭘 해오면 될까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몸만 들어오면 돼. 네. 대신... 시아버지가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대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대신 말이다. 딱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구나. 그게 뭘까요? 집도 해주고 혼수까지 다 해주신다면서 대체 뭘 부탁하시려나 궁금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혁진이 형 알지, 혁수? 네, 알죠. 하도 쑥스러워하셔서 뵙지는 못했지만 고시공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10년을 데리고 고시 준비만 했는데 이번에도 낙방이면 이제는 포기해야지.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삼촌 회사에 취직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고시 공부하느라 세상 물떡 알아야 말이지. 탁월한 좋은 머리에 수제 소리 들으면서 자랐는데 공부 말고는 젬병이야. 우리가 볼 땐 딱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서울에 혼자 살게 하려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랐다. 내 성적이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법도 잘 모르고. 이때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애지애. 허들은 다 큰 어른인데 속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고. 요즘같이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저리 어리숙하게 굴달라 사기당하기 십상이지. 이제 너도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하는 거란다. 아가, 너희가 혁진이 형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몹시 당황해하면서 제 눈치만 살폈어요. 어머, 무슨 말이야? 형이랑 같이 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거 참 너한테 미리 온질이라도 주지. 진작에 말했으면 뭐 네가 잘도 그러겠다고 했겠다. 아가, 우리도 이런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명색이 신혼인데 단둘이 지내고 싶은 마음 왜 몰라. 알지 알아. 시대 식구 하나 있음 신경이 오죽 쓰이겠어. 그런데도 우리가 이리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음을 네가 헤아려줬으면 좋겠구나. 아니 형도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을 텐데 형한테 물어봤어? 형이 그렇게 하겠다? 물어보면 뭐 지 혼자 살겠다고 하겠지. 같이 살자고 할 깜냥이나 되는 애냐? 아가 부탁이다. 더도 말고 그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산다 갈 때까지만, 아니 좋은 짬 만날 때까지만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10년 고시 공부를 하느라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진 아주버님을 모시고 있다가 좋은 짝이 나타나면 그때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은 다 똑같을걸요. 남편과 단둘이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요. 저는 신혼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가 많았기 때문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미적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차례로 저를 회유하셨어요. 아가, 네가 힘들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집에 일 봐주는 아이를 서울집에 보내줄 테니 큰애 밥이나 빨래 같은 살림 걱정은 안 해도 돼. 집도 잘 내볼리가 되는 집으로 구해주마. 요즘 대형 아파트들 그런 집 있다고 해지. 사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마. 오라, 가사도우미의 대형 아파트까지 지원해 주실 정도면 시부모님들 마음이 그리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숙물처럼 가만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아주버님한테 여자만 생기면 되잖아. 호대 멀쩡해, 머리 똑똑해, 얼굴도 그 정도면 혼나며 이제 취직까지 했으니 금방 여자를 사귀시겠지? 그래,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신혼을 유예하면 되지. 강남 대형 아파트에 가사도우미까지 노리고 사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껌이지 껌. 계산기를 다 두드린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예, 어머님, 아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남편은 재빠르디 빠른 결정에 놀라서 입을 다물 줄 몰랐고 시어머니는 물개 박수를 쳤으며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다 만세.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그래 기분이 나가. 너가 좋아하는 차종이 뭐냐. 내가 차 한 대 바로 뽑아주봐.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의 달콤한 신혼을 포기하고 강남의 세대불량 대형 아파트에 가스물이 되는 가사도우미와 삐까번쩍 광희는 수입산 새 차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쑥맥 중에 쑥맥, 아싸의 최고봉이랄 수 있는 저희 시아주버님도요. 저는 기껏해야 1년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 안에 아주버님이 여친을 사귀고 당당하게 독립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죠. 아주버님은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40이 다르도록 여자를 사귀기는커녕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 어른 뺨치는 9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주버님과 함께 살아서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집인데도 서로의 생활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가 민망하고 불편할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동에서 올라온 영미라는 아가씨가 나이도 어린데 살림 솜씨가 아주 똑부러졌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주버님한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영미씨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 저는 오로지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를 물색하는 일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 중매란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아주버님은 여자를 만났다 하면 번번이 트자를 맞으셨거든요. 봉자야, 너 과묵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며. 그래서 과묵한 우리 아주버님 소개시켜줬더니 뭐야 연락도 안 하고 내 문자마다 씹어. 야, 과묵한 게 뭔데? 말수가 적고 침착한 거잖아요. 말이 없다고 다 과묵한 게 아니지. 말수 적고 침착해 우리 아주버님.
말 수 없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때마다 한마디도 못하고 덜덜 떠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내가 자선단체에서 나왔니? 다시는 너네 아주버님 이야기 말도 꺼내지 마. 알았어? 야, 봉자야. 참. 저달에 맞군 그러냐? 여보세요. 광희야, 너 얼빠잖아. 얼굴만 잘생기면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다며. 근데 왜 우리 아주버님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킹카셔? 야, 전화 끊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하냐? 재미가 없는데. 차라리 AI 로봇이랑 대화하는 게 더 낫겠다. 마네킹하고 셀 수는 없잖니. 다 큰 성인 남자가 부끄러워서 말까지 더듬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는 여성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까무룩 10년이 흘렀어요. 진짜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왜? 밤보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끝이리? 아니, 아주버님 말이야. 인물 훤하지, 학벌 좋지, 직장도 괜찮잖아. 대체 뭐가 부족해서 여자 하나를 못 만나? 여자 앞에만 서면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잖아. 심장은 쿵쾅대고 머리는 새하얘져서 정신줄이 나간다는데 어떡해. 그 정도면 병원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아주버님 이제 40이셔. 부록이면 어떤 유혹에도 무덤덤해지는 나이잖아. 누가 그래? 아무도 형을 유혹하지 않아서 부록인 것 같은다. 내 친구, 지인, 친구의 사돈 팔촌까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싹 다 끌어모아서 해준 소개팅만 몇 갠데 무슨 면접도 아니고 소개팅만 나갔다 하면 얼어서는 번번이 트자를 맞으시니 이게 미스터리가 아니고 뭐야. 여보, 이럴 게 아니다. 우리 굿이라도 하자. 아무래도 당신 조상 중에 사랑 때문에 하늘 품고 죽은 처녀 귀신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나는 당신 만나 잘만 사는데 괜히 허투 소리 말고 밥이야 마저 드셔. 그런데 쑥맥 중에 쑥맥이라 우리 집 관심병사였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무슨 아이돌 뺨치게 생긴 절세 미인을 약속 장소로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네, 저희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여친이 생긴 것 같다는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하동에서는 마을회관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을 돌리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셨죠. 당장 어떤 사람인지 시숙의 여자친구를 만나보라는 시어머니의 팅명을 받잡고 나간 자리였어요.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세상에 여친 나이가 겨우 24이라는 거 있죠? 24이요? 그럼 올해 졸업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작년에 졸업했어요.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오피스텔에서 중고등학교 대생으로 과외를 하고 있어요. 아, 과외 교사시구나.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 헌팅?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하하하하. 맞아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시내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를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커피는 나왔지 돈은 없지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는데 제 뒤에 있던 남자가 저 대신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게 혁수 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을 표시로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고 저녁을 대접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러다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우와, 우리 형이랑 대화가 잘 통해요? 형 뭐요? 가슴이 뛰고 정신이 아득해야 종석이 절어. 시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비정상이지 마. 뭐야, 언제 그 저주 같은 트라우마를 깨부신 거야? 우리 몰래 병원이라도 다녔어? 나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희한하게 미주 씨 앞에서는 안 떨려. 심장도 정상, 정신도 멀쩡. 보통 때랑 똑같아. 신기하지? 어머, 아주버님 이름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진짜 인연은 달라도 뭔가 다르네요. 네, 재수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운명이다.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주씨는 확실히 다른 여자들하고 달라요. 미주씨랑 있으면 밥도 술술 넘어가고요. 말도 거리낌 없이 나와요. 뭘 해도 자연스럽게 술술 40 넘도록 제일 극복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주씨는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미주씨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저는 미래의 형님이 될 미주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늘고 긴 예쁜 손에 놀라고 핑크색 네일까지 해서 여성스러워 보이는 손의 부드러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손이었어요.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그런 손이요. 어머, 미주씨 손도 너무 예쁘네요. 미주씨가 부끄러워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는데 그것마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데려오려고 아주버님은 40이 넘도록 여자 앞에만 서면 뚝딱거리면서 홀로 외로웠던 거구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저주 걸린 마법이 풀린 듯 아주버님이 아무렇지 않게 미주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들을 보고 기뻐하실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하동으로 내려가서 상견례를 마치면 우리의 지난했던 더블살이도 이제 막을 내리겠거니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상견례는 언제쯤 해요? 아주버님, 사돈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어요?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아, 미주씨,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무조건 오케이 하실 거니까 걱정을 마세요. 매일 아침 정한수를 앞에 두고 아주버님 결혼하기만을 기도하는 시어머니에게 고아 출신이 문제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어머님, 올 가을 우리 국수 먹겠어요. 합격입니다, 합격. 너무 괜찮아요.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마워. 하루라도 빨리 하동으로 오라고 해야겠다. 너도 같이 올 거지? 그럼요, 어머님. 예비 형님 맞는 날인데 제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도 하동 할머니 댁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하필 그날 단짝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다면서 서울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미 씨에게 딸아이를 부탁하고 저희 부부만 하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이가 친척들이 모두 몰려와서 잔치집을 방불케 했어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을 목에 메고 금이 환영하는 국가대표 선수 마냥 아주버님이 여친 손을 잡고 하동집으로 들어섰을 때 시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친척들은 박수갈채로 두 사람을 맞아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환영의 현수막이 안 걸려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여친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시부모님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을 테니까요. 근 20년의 숙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듯 홀가분하고 설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어서 와. 어서 들어갑시다.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미주씨 손을 잡아 끌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유, 키도 내신하고 얼굴도 예쁘고 손도 고와라. 어디서 이런 보석을 찾았을꼬? 시어머니가 미주씨의 미모에 넋을 놓고 보시면서 폭풍 칭찬을 하셨고요. 시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귀한 손님 오면 마시려고 모셔둔 30년짜리 술 좀 내오고 우리 새아가는 뭘 좋아하려나? 예전에 제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환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푸짐하고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 이름이? 이미주입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찌리고 옳고 꾀꼬리가 따로 없네. 아, 고맙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미주씨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새아가 고마운 건 나야. 그나들 40 넘도록 찬달에 못 가서 내 속이 다 문드러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생겼어. 안 그러오, 여보? 이 좋은 날 왜 자꾸 눈물바람이야. 치치치 못하겠으니. 눈물이 자꾸 나는 걸 어떡해. 아가, 내가 오늘부터 네 엄마 노릇까지 다 해줄 거야. 친정이 없다고 서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 너는 결혼 준비며 혼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거라. 예식장이며 신혼집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혁성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단다. 미주씨가 감동을 받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스레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질투나는데요. 형님한테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아유, 둘째야,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말거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저를 따로 불러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라가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았지. 자그마치 10년을 같이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나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내 마음 알지? 알죠, 어머니. 저도 너무 기뻐요. 직신도 짝이 있다더니 정말 신기하지 뭐예요. 여자만 보면 말을 더듬어서 매번 퇴짜만 맞았는데 미주씨, 아니 형님한테는 말이 술술 잘 나온대요. 두 분이 완전 잘 통한다는데 그런 말 다 했죠. 진짜 인연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 나이도 한참 어린 애가 어쩜 저렇게 어른스럽고 여성스럽니? 하늘이 맺어주신 복이겠거니 한다. 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운 사람 같아요. 이제 어머님 아주버님 걱정일랑 말고 2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다 네 덕이다, 네 덕이야. 내 재산을 다 물려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튼 예비 형님의 태도 정수 또한 좋았습니다. 매사 조심스럽고 누구보다 여성스러운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예비 형님 보러 하동을 다녀왔더니 딸아이가 큰엄마 될 사람이 궁금하다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마침 하동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죠. 어느 틈엔가 연미씨도 와서 고개를 내밀고 홀린 듯이 보더군요. 어머, 연예인이 따라왔네요. 아저씨가 눈이 높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애들 과외한데 평생 일은 안 했는지 손이 너무 곱고 몸은 여리여리해 천생 여자더라. 나이도 엄청 어려 보이는데요? 이제 23. 나보다 한참 어린 형님이 생겼어. 그래도 괜찮아. 형님 생긴 게 어디야. 영미씨와 마주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데 딸아이가 사진을 계속 보더니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한데. 엄마, 나 이 사람 본 적 있어. 어디서 봤더라? 뭐, 인기가요 M카운트다운에 나왔다 그러려고 그러지. 연예인급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 하지 마, 재미없어. 아니야, 진짜 며칠 전에 봤는데. 잠시만.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딸아이 반 친구들이랑 단톡방이 있는데 몇몇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커뮤니티에 떠도는 재미난 사진이나 유머 짤들을 많이 올려준대요. 거기서 분명히 예비 큰엄마 사진을 봤다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딸아이의 폰을 들여다봤죠. 찾았다, 여기. 딸아이가 사진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군복을 입은 생머리의 여군이었는데 얼굴이 정말 예비 형님이었어요. 쌍꺼풀이 크게 진 동그란 눈에 오똑한 콧날에 앵두같은 입술, 이념같이 생긴 외모가 그리 흔하지는 않죠. 머리카락마저 윤기나고 매끈하게 찰랑찰랑. 우리 예비 형님이 분명했습니다. 오, 진짜네. 왜 군복을 입고 있지? 영미씨가 말했습니다. 어머, 여군 출신인가 봐요. 그런가? 근데 왜 니들이 이 사진을 돌려봐? 이거 초상권 침해야. 엄마, 이 사람 남자야. 예비군 훈련받는 사진이야. 그래서 애들이 남자냐 여자냐로 막 써고 그랬어. 아니야, 분명 여자야. 내가 봐서 알아. 나보다 더 여성스러운데 남자라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아니야, 엄마. 남자애들이 그러던데 여군은 예비군 훈련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그랬어. 저는 다급하게 예비 형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습니다. 다짜고짜 형님 남자예요? 아니면 여군 출신이에요? 이 사진 뭐예요? 하고 물으려니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돌아오기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포털 메인 화면에 예비 형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대문짝만하게 떴지 뭐예요. 제목은 긴 생머리 휘날리는 군인, 정치는 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예비군 훈련에 나온 트랜스젠더 이야기로 떠들썩해져 있었어요. 이 사진에 진위를 놓고 여군이냐 남편 대신 군복 입은 아내인가 정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국 이게 기사로 나오게 된 거죠. 군필 후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이란 기사를 본 저희는 불이 나게 미주씨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미주씨가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하고 헬쑥한 얼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미주씨를 잡고 물었습니다. 미주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사 봤어요? 미주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미주씨 이거 진짜예요? 미주씨 주민번호 앞자리 정말 1로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미주씨가 겨우 입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2로 시작해요. 1 아니고요.
이제 일하면 전에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루만 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본인의 입으로 남자였다는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이 말을 짚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자였어요.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몸매에 찰랑거리는 머릿결, 피부까지 부드러운 천생 여자가 남자였다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주씨, 그럼 수술하신 거예요? 성전환 수술이요. 네. 어릴 때부터 전 몸도 약하고 눈물도 많았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자가 맞아요. 여자인데 몸이 신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 성정체성 장애라는 사실을 중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술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펄쩍 떼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 같은 자식 준 적 없다고. 여길 테니까 당장 호점을 파서 나가라고.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럼 구하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을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 무릎에 고개를 파묻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대체 진짜는 뭐라? 덜끄지 두저비자. 한혁수 씨,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 만들어진 가짜 입으로 사랑하는 말 함부로 올리지 마. 혁수 씨, 진작에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혁수 씨 얼굴 볼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정체성을 찾았을 뿐이에요. 원래 여자니까요. 수술 진짜 아파요. 돈도 몇천만 원이나 되고요.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잘못 태어난 신체 원래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 호르몬 주사도 맞아야 하고요. 그 역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여자로 살기가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미주씨, 목소리는 완전 여자 목소리잖아요. 그것도 수술한 거예요? 이거요? 연습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예쁘장한 미주씨 입에서 굵고 걸쭉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벨, 여자 머리 잘 길다. 어때요? 진짜 제 목소리. 아주버님이 발작을 하듯 소리쳤어요. 씨발, 소름 돋았어.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았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진짜 남자였구나. 가수는요? 그거 뽕이에요. 이거 태국 가서 만들었죠. 태국 의느님 기술이 좋더라고요. 다 진짜 같다고 말해요. 너무 욕심을 내서 왕창 넣은 애들은 티가 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얼굴도 손대셨어요? 손 안 대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 원래 쌍꺼풀은 있었어요. 코만 좀 살짝 손댔어요. 성향은 한국이 잘하니까 한국에서 했어요. 싸다고 외국 나가서 하면 정말 끝장이에요. 예비군 훈련은 왜 가신 거예요? 수술하면 주민번호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군 입대 전에 수술을 했으면 됐을 텐데 군 제대하고 수술을 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이래서 이 하나 바꾸는 건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수술했는데 훈련 면제나 예외도 없어요? 네, 그렇대요. 다른 예비역들과 다른 격실로 배치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대요. 남들하고 똑같이 소총 들고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기사로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불참하는 건데 괜히 군인 정신이 발동해가지고. 조용히 대화를 듣고만 있던 남편이 미주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주씨,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사정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자기 성 정체성을 찾느라고 애쓰신 것도 대단하세요.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이었겠다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여자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고 마음을 준 사람이 미주씨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였다니 이건 그냥 이건 미사일도 아니고 핵폭탄급 충격이거든요. 우리 형은 지금 멘탈이 그냥 가루가 됐어요.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할 때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는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될 사람인데 남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더 죄송해요. 미주씨가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어요. 그래도 눈물이 계속 흘러 넘치더군요.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됐어요.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미주 씨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대요. 아주버님을 속이고 저희 가족마저 농락한 대역죄인인데 여자가 되려고 수술을 한 사연을 들어보니 또 마음이 애잔하고 애틋하고 그랬어요. 그때였어요. 아주버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더 할 말 없다. 내가 여자만 보면 얼었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안 얼었는지 알겠네.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도 아직은 남자의 흔적이 남아서 레이다가 발동을 안 했던 거야. 이 썩을 놈의 레이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향해 돌아서더니 그대로 등을 돌린 채 미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땐 미리 그 이야기부터 하세요. 괜한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시아주버님이 발걸음을 떼자 미주 씨가 아주버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혁수 씨 죄송해요. 만약에요. 제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저랑 만나고 결혼까지 하셨을까요? 아주버님이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이제 애먼 사람 상처 주지 말고 똑바로 서러요. 시아주버니를 따라 남편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오려다가 발을 멈추고 미주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미주씨,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저는 미주씨를 내 가슴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주씨, 저는요, 미주씨가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눈에는 천생 여자였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여자 목소리 내지 말고 편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요. 가짜 껍데기는 다 버려버려요. 그거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 다 드러나요. 불안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남도 속이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마요. 있는 그대로 미주씨를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야. 아주버님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저희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미주씨도 행복하게 살아요. 언니, 아동에 계신 혁수씨, 아버님, 어머님께도 죄송해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하동에도 제가 말씀 잘 드릴게요. 미주씨,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요. 제가 미주씨 남긴 마지막 말은 남편과 아주버님께는 비밀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하동으로 내려와서 시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갑자기 죽거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저희가 선택한 시나리오는 갑자기 이태리 유학을 떠나게 됐다는 거였죠. 아이고 뭐가 그리 잘나서 결혼도 내팽개치고 유학을 가? 지가 이태리 말을 할 줄이나 알고? 그러게 아버는데 애가 참 경솔하네. 시부모님은 상처받았을 아주버님을 위해 미주씨 욕을 한 대꼬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셨죠. 아유 뭔 일이래. 우리가 너무 유난을 떨어서 학을 뗀 거 아니까. 그날 우리 집에 온 사람들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간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전에 넣었던 학교에서 입학 허가증이 나왔다잖아요. 미주씨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너무 좋아서 유학 가는 날까지 엄청 고민했대요. 결혼하고는 못해. 결혼하고 유학 가도 되잖아. 우리가 안 보내줄까봐 그런 거야?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아주버님이랑 미주씨랑 진짜 오래 이야기하고 결정한 거니까요. 우리는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야죠 뭐. 아쉬워서 그렇지 아쉬워서. 큰애는 며칠 여기 있다가 올라간댄다. 일주일 연차 내고 왔대. 우리가 살살 달래지니까 서울 올라가거들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렴. 네 어머님. 아주버님 좋아하시는 보리굴비랑 매실 장아찌 많이 먹게 해주세요. 하모 들어가거라. 파혼을 하고 상처를 받은 아주버님은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앞에만 가면 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주버님이 말하던 여자 감별 레이더가 고장이 났는지 여자 앞에서도 남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아주버님에게도 새로운 짝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저희 집 일을 봐주던 입주 가사 도우미 영미 씨였어요. 두 사람이 자주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 산책도 나가는 것이 영 수상하다고 생각할 무렵이었어요. 보은아, 그 아빠 포도 드시러 오라고 해.
엄마, 큰아빠 영미 이모랑 마트 간다고 나갔어. 어머, 어머머머머, 마트를 가셨다고? 헐, 별일을 다 보겠네. 여보, 두 사람 요즘 너무 자주 붙어 다닌다. 안 그래? 그런가. 두 사람이야 뭐 정이 들만도 하지.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잖아. 아니지. 하동에서부터 알았으면 더 오래됐네. 엄마, 아빠, 큰아빠랑 이모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뭐래 얘가. 너 어디서 가짜 뉴스만 대고 있어? 너같이 유언비어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엄마야말로 등잔빛이 어두워서 큰일이네요. 영미 이모 인스타그램만 봐도 알겠던데. 두 사람 연애하는 거 티를 팍팍 내고 계신다고. 뭐. 딸아이가 보여준 영미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 특유의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찍어주었을 독사진들이 빼곡한 가운데 간혹 상대방의 팔이나 운동화, 어깨 뒤통수가 피드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저희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는 영미 씨를 붙잡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미 씨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입으로 꼬신 거 아니에요. 영미 씨 오해하지 마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20살부터 이 집에서 일했잖아요. 사실은 하동에서부터 좋아했어요. 하동 사모님한테도 제가 서울 가겠다고 지원한 거고요. 근데 정말 짝사랑만 했어요. 감히 제가 어딜 넘봐요. 그냥 제가 빨래하고 다린옷 입으시고 제가 지은밥 드시고 제가 청소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 해도 저는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먼저 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미 씨 방통대 졸업했을 때 내가 취직하라는 했을 때 못 들은 척한 거구나. 아주버님 옆에 있으려고? 맞아요. 아저씨 결혼할 때까지만 있겠다 했는데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파혼하고는 아예 집에만 계시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좋았는데 아저씨가 저를 여자친구처럼 대해주시잖아요.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아주버님을 짝사랑해온 마음이 아주버님에게 닿았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고요. 아주버님은 늦둥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두 아들 모두 장가를 보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고 계세요. 어딘가에 살고 있을 미주씨도 행복하게 바랍니다. 이러니 우리 딸아이에게 휴대폰 절대 사용 금지를 시킬 수가 없다는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